네. 두 번째 연습 문제는 CNN의 구조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였었습니다. 만들기 전에 데이터셋을 먼저 가지고 왔고요. 코드 보시면 데이터셋은 패션 앱리스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각화는 따로 하진 않았어요. 우리 어제까지 많이 봤었기 때문에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를 로드 데이터를 해서 전체 훈련 셋, 전체 훈련 레이블, 그리고 테스트 셋,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모양만 한번 봤습니다. 훈련 셋은 6만 개의 샘플과 그리고 28 곱하기 28 크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 만 개의 이미지 샘플과 28 곱하기 28 크기의 이미지들 가지고 있습니다. 어, 최대값, 최소값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들로 픽셀 값들이 정의가 되어서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255로 나눠서 0과 1 사이에 실수 스케일로 스케일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쉐입도 한꺼번에 해버렸어요. 6만 개의 샘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널 차원이 없었죠. 세로 길이, 가로 길이만 있었고, 채널에 대한 차원이 없어서 채널 차원을 추가하겠다. 그리고 채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 이렇게 리쉐입을 했습니다. 테스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리쉐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바뀐 엑스트레인 풀 스케일드 하고요. 엑스테스트 스케일드를 보시면 6만 개, 28 곱하기 28, 그리고 채널 1개, 그리고 테스트는 만 개, 28 곱하기 28, 채널 1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레인 풀이 있잖아요. 엑스트레인 풀 스케일드를 훈련 셋과 검증 셋, 그 다음에 Y-트레인 풀을 훈련 레이블과 검증 레이블로 나눴습니다. 나눴고요. 여기서는 10%만 사용해 봤어요. 20%안 하고 10%만 테스트로 써서 90%를 훈련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 쉐입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난수들에 대한 시드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퀀셜 바로 만들었어요. 시퀀셜 클래스 보시면은요. 우선 이미지 샘플 한 장의 모양을 보시면 세로 길이가 28, 가로 길이가 28, 그리고 채널은 흑백 이미지여서 채널은 1개.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 들어갈 거다라고 인풋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필터 64개짜리로 했죠. 필터 64개짜리, 그리고 커널은 큰 커널을 사용을 했어요. 그죠? 어, 커널 사이즈는 7.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7인 정사각형 모양의 커널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패딩은 세임 패딩 이용했고요. 액티베이션 함수 렐로 쓰기로 했고, 이니셜라이저는 여기서 들어가요. 어, 이 커널의 가중치들을 가중치들을 난수로 랜덤하게 만들어주는 함수가 커널 이니셜라이저예요. 그 알고리즘이 커널 이니셜라이저입니다. 커널 이니셜라이저를 허 노멀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써서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바로 그 다음에 맥스 플링 넣기로 했죠. 그래서 맥스 플링 들어가고요. 기본 값으로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2 곱하기 2 모양의 그 풀 윈도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라이드는 두 칸씩 움직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28 곱하기 28이라는 이미지가 14 곱하기 14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여기서 그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128개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좀 줄어들었죠. 커널 사이즈는 3인 세임 패딩을 이용하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넣었습니다. 여기도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로고요. 그 다음에 커널 이니셜라이저는 히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노멀라이. 그리고 맥스플링을 바로 하지 않고요.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것처럼 컨볼루션을 한 번 더 수행을 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했습니다. 128, 그리고 커널 사이즈 3, 세임 페니. 액티베이션 함수하고 커널 초기화 함수 다 똑같고요. 그런 다음에 맥스 플린 2D를 지나죠. 그러면은 첫 번째 맥스 플린에서 28 곱하기 28이 14 곱하기 14로 냈을 거고요. 14 곱하기 14가 맥스 플린을 지나게 되면 7 곱하기 7로 바뀔 겁니다. 그쵸? 또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한 번 더 하기로 했죠. 아, 이번에는 256개짜리로 컨볼루션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죠. 그 부분이 여기 여기 두 개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플링을 합니다. 여기 아마 7 곱하기 7이 들어갔는데 그걸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7은 3.5잖아요. 근데 픽셀이 3.5일 수는 없으니까 3 곱하기 3으로 바뀔 거예요. 네, 3 곱하기 3으로 바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3차원 만들어진 3차원 아웃풋 3차원 배열 아웃풋을 플래튼 1차원으로 펼치고요. 댄스 레이어 밀집층 지나갑니다. 128개짜리 밀집층 지나가고요. 액티베이션 함수 렐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가중치들이 있죠. 댄스층에도 가중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중치가 있는 레이어들의 커널 이니셜라이저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은 커널 이니셜라이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밀집층 다음에 드랍아웃 넣었고요. 64개를 지나가는 밀집층을 지나가고 다시 드랍아웃을 넣고서 여기 출력층이죠. 출력층은 문제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모양이 딱 결정이 돼요. 클래스가 10개짜리 분류하는 거죠. 0부터 9까지 레이블들을 분류하는 거니까 출력값이 10개가 나와야 돼요. 출력값이 10개가 나오려면 유닛은 10개. 그 다음에 그 10개의 출력값들을 다 합쳤을 때 1이 돼야 돼요. 각각의 출력값들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되고 확률의 의미를 가져야 되죠. 0과 1 사이여야 되고 10개의 출력값들을 합치면 1. 즉 전체 확률은 1이니까 그런 함수가 소프트맥스 함수예요. 소프트맥스 함수.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서머리 정보를 보시면 여기에서 그 토탈 우리가 신경망에서 계산이 되는 파라미터 개수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파라미터 개수는 여기서도 100만 개가 넘었네요. 141만 개예요. 141만 개가 있고 뭐 뒤쪽 이 141만 개의 그 가중치들을 저장할 때 필요한 메모리는 5.39 메가바이트. 여기서도 아마 실수가 4바이트로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계산된 값일 거고요. 자, 요거 한번 그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요. 해보면 여기가 처음에 왜 3200개가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인풋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요. 인풋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예, 어떻게 들어가냐면 28, 그다음에 28, 그다음 1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죠. 인풋이 들어가고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여기 7개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7개짜리로 만들었어요. 그죠? 네. 그럼 여기에 필요한 가중치가 7 곱하기 7, 49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한 개짜리예요. 한 개짜리.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총 몇 개가 있냐면 64개가 있어요. 64개. 그래서 곱하기 6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0 곱하기 64를 해주시면 돼요. 50 곱하기 64를 해주시면 아마 3200개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맥스플링이에요. 맥스플링이니까, 여기서는 훈련되는 가중치는 없어요. 맥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투명한 유리창이 있는 거고, 이 유리창이 지나가면서 이 네 개의 값들 중에서 최대값 찾아가지고, 그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주기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훈련되는 가중치는 없습니다. 없고요. 자, 그럼 맥스 플링을 지나고 나면 이미지의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든다 그랬죠. 28 곱하기 28이 14. 그 다음에 컨볼루션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64. 얘가 컨볼루션, 그 다음 컨볼루션으로 들어가죠. 예. 자, 그럼 여기 컨볼루션을 보시면 이 두 번째 컨볼루션입니다. 두 번째 컨볼루션에서 이 파라미터 개수를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이미지예요. 이미지의 세로 길이가 14고요. 세로 길이도 14고요. 그 다음에 총 몇 개가 있냐면 64개. 이런 얘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64. 얘가 여기 인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한 그 커널은요. 여기서 사용한 커널은 크기를 몇 개짜리로 했냐면 세로 길이 3, 그리고 가로 길이도 3, 커널 크기 3으로 했단 말이에요. 3으로 했는데 이 커널 한 개를 지날 때마다 2차원 배열 모양이 나와야 돼요. 14 곱하기 14라고 하는 2차원 모양이 나와야 돼요. 커널 한 개에 대해서, 필터 한 개에 대해서 이런 모양의 이미지가 한 장씩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커널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3차원 모양으로 생겨야 돼요. 3차원 모양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필터는 세로 길이가 3, 그 다음에 가로 길이도 3, 그 다음에 뎁스가 있죠. 뎁스가 64, 64. 그리고 거기다가 바이어스가 한 개. 바이어스가 한 개고, 이게 그 필터 한 개에서의 가중치고요. 그런 가중치가 총 몇 개가 있냐면 128개. 그래서 곱하기 여기다 128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요? 네.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이 두 번째 컨볼루션으로 다시 들어가죠. 두 번째 컨볼루션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가 이제 64가 아니라 여기가 128이죠. 12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커널도요. 커널도 크기가 세로 길이 3, 그 다음에 가로 길이 3,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뎁스가 곱하기 128. 그리고 바이어스 한 개 더하기. 그리고 이런 게 몇 개가 있냐면 곱하기 128개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한 값이 여기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들어가겠죠.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 이 모양이 맥스 플링으로 들어가고요. 맥스 플링으로 들어가면, 맥스 플링은 파라미터가 없어요. 단지 모양만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절반으로 줄어든 게 컨볼루션으로 들어가죠. 어. 자, 여기서도 이제 컨볼루션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컨볼루션으로 들어간 모습은 이렇게 3차원으로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여기가 7, 여기도 7, 여기는 128, 여기는 128. 그런데 그러면 여기랑 컨볼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 커널 사이즈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3 곱하기 3이라고 요건 정해져 있어요. 요건 정해져 있는데 여기가 뎁스가 128개인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커널도 뎁스를 가지고 있는 커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가 3 곱하기 3 곱하기 128 더하기 1. 이게 그 한 개 필터에 대해서 필요한 커널이고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고요. 그런 게 총 여기에서 몇 개가 있냐면 256개가 있죠. 여기가 곱하기 256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29만 5천 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죠. 여기 있는 게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7인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128이 아니라 여기가 256개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커널 사이즈도 3 곱하기 3 곱하기 128이 아니라 곱하기 256.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여기도 256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 256. 그걸 계산한 게 59만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59만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맥스 플링을 하죠. 맥스 플링을 하니까 모양이 7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3.5인데 3.5일 수는 없으니까 3으로 바뀌어요. 3으로 바뀌고 플래튼 레이어도 그 학습하는 가중치는 없죠. 단지 펼치기만 하는 거예요. 3 곱하기 3 곱하기 256이라고 하는 3차원 모양을 1차원으로 펼치면 요거 계산해주면 2304가 되는 거예요. 2304. 그래서 여기가 1차원으로 펼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댄스로 들어가죠. 댄스는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댄스층에서는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피처가 첫 번째 피처부터 제일 마지막에 어, 2304번까지 피처들이 있는 거죠. 이 피처들이 그 밀집층으로 들어가는데 밀집층에는 유닛이 몇 개가 있냐면 1번 유닛부터 여기 128번 유닛까지가 있어요. 요 유닛 한 개만 생각해 보면은요. 유닛 한 개만 생각해 보면 들어가는 피처가 총 몇 개가 있냐면 2304개가 있기 때문에 곱해지는 가중치도 2304개가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바이어스 1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304개의 피처가 하나의 유닛으로 들어갈 때 필요한 가중치의 대수가 2305개. 이 2305개가 총 몇 개가 있냐면 128개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된 값이 29만 5,040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랍아웃을 거칩니다. 드랍아웃 거치고 다시 댄스층으로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아웃풋이 몇 개예요? 이 아웃풋이 128개예요. 128개가 어떤 층으로 들어가냐면 여기 1번부터 64번까지 있는 댄스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학습되어지는 게 여기 가중치 개수가 128개가 있겠죠? 바이어스 한 개가 있을 거고, 그래서 129개 곱하기 이런 유닛이 6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이 8256.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개짜리로 들어가죠. 10개짜리로 들어가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64. 이 64개가 유닛으로 들어가니까 64개의 가중치가 필요하고 더하기 1 바이어스 있고 곱하기 여기가 10개니까 650개. 64 더하기 1, 65 곱하기 10이니까 650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총 계산되어지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140만 개고요. 어, 컨버, 굉장히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이죠. 시퀀셜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데, 우리가 첫 번째 만들었던 그, 이상하게 들어갔더니. 첫 번째 만들었던 그 신경망을 보시면, 여기서는 몇 개가 필요했냐? 160만 개가 필요했어요. 여기 층의 개수는 조금 더 적었지만, 레이어의 개수는 더 적었지만, 여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160만 개가 필요했고요, 파라미터가. 그래서 160만 개여서 6.2메가가 필요했고, 여기서는 140만 개, 20만 개가 줄어들어 있어요. 104. 그래서 사용하는 메모리도 5.39, 조금 적은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델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좋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모델 파라미터가 적어도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작아도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모델 파라미터가 많은, 그래서 그 신경망이 복잡한 그런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층은 레이어는 더 많아 보이지만 레이어가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이 되어지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는 오히려 20만 개가 줄어들어 있어요. 이거를 플러스로 그려본 겁니다. 컨볼루션, 그다음에 맥스플린, 컨볼루션, 컨볼루션, 맥스플린, 다시 컨볼루션, 컨볼루션, 맥스플린. 플래튼하고 댄스 연결하고 드랍아웃, 댄스, 드랍아웃, 마지막에 출력층. 이런 모습으로 한 거고요. 어, 피팅하기 전에 컴파일을 해야 되죠. 컴파일을 해야 돼서 옵티마이저 나담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이게 다중 클래스 분류여서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함수를 전달을 했고 매트릭도 마찬가지로 에큐리스인데 여러 개의 다중 클래스 이어서 스파스 카테고리컬 에큐리시라고 하는 함수를 매트릭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피팅 하기 전에, 피팅할 때 필요한 게 콜백들이 필요해서, 여기서 파일 이름 만들었어요. 파일 이름은 위에서 그 구글 드라이브 패스,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일 이름, 그 다음에 거기다 날짜 서픽스, 그리고 확장자는 캐나스. 이렇게 만들겠다고 한 거고요. 여기서도 얼리 스타핑은 두 번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두 번만 기다리기로 했고, 그리고 베스트 모델을, 아, 제가 이거 조금 잘못 썼군요. 리스토어, 여기서는 웨이트밖에 저장 안 하는 거네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맞나? 잠깐만요. 리스토어, 파라미터 이름, 아, 어, 제가 지금 연결을 끊어놨어요. 연결을 끊어놨더니, 어, 자동 완성이 안 되는군요. 위쪽에서 썼던 파라미터 이름 좀 볼게요. 위쪽에서 얼리 스타핑을 만들 때, 위쪽에서는 또 페이션스만 줬었나요? 이렇게 했었던 것 같네? 여기서는 세이브 베스트 온리, 저장할 때 세이브 베스트 온리를 썼었고, 얼리 스타핑에서 복원하겠다라고 쓰지 않았었었네요. 써줬었어야 될 것 같은데.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츠, 요거를 써줬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쪽에서 쓰지 않았었었군요.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츠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네, 요거 맞네요. 요거는 네, 그대로. 아까 썼던 그게 맞아요. 체크 포인트는 저장할 때예요. 저장할 때니까 베스트 모델을 저장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얼리 스타핑은 두 번 기다렸을 때 만약에 손실이 줄어들지 않으면 조기 종료를 시키겠다는 뜻이고 조기 종료했을 때 그 베스트 웨이트를 다시 복원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웨이트가 아니라 가장 좋은 성능을 주는 그 웨이트를 리스토어 하겠다, 복원하겠다를 요걸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 피팅할 때 콜백, 모델 체크포인트 콜백하고요. 얼리 스타핑 콜백하고 두 가지를 줬고요. 밸리데이션 셋은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로 나눈 거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 훈련이 끝났고요. 모델 훈련이 끝났고, 그 다음에 모델 훈련 끝난 다음에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전 시간에도 잠깐 결과만 말씀드릴 때 결과 보여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줄어들었어요. 검증 셋에서의 손실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두 번 손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종료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됐습니다. 모델이 됐고 어? 지금 제가 어디를 보고 있나요?
아니요, 6번. 죄송합니다. 여기에요, 여기. 죄송해요. 여기고요. 아까 여기, 여기고. 얼리 스타핑에서, 어,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츠 요거 복원하겠다. 그 다음에 모델 체크 포인트에서 세이브 베스트 모델을 저장하겠다. 요 부분 있고, CNN2 요거를 훈련을 시켰고요. 훈련을 시켰고, 여기서는 조금 더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일찍 끝났고, 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에 훈련시킨 그 에포크들, 여기서 훈련시킨 에포크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들입니다. 이벨류에이트 한 결과들. 이렇게. 음. 네, 코드는 기터브에 있습니다. 기터브에 있어서 기터브에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아마 비슷한 과정을 한 2번, 3번 이렇게 해보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은 그 케라스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델을 이미 훈련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일부를 이용하는 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싶으시면 그런 자료들 찾아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경망 처음에 할 때 케라스 홈페이지 말씀드렸었죠. 그 케라스 홈페이지에 예제들이 좋은 예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모습으로 신경망을 만드는 그런 예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꼭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질문 없으세요? 네. 꼭 해보셔야 됩니다. 꼭 해보시고. 네, 뭐 시간은 얼마 남진 않았지만, 파일 하나만 더 만들고요. 이제 여러분들 교재로는 9장, 순환 신경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기 전에 그 저장된 그 파일 이름들 좀 볼까요? 저장된 파일 이름을 보시면, CNN2 best라고 하는 파일이 그 드라이브에 드라이브에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연결을 끊어버렸군요. 이거 제가 괜히 연결을 끊어버렸었나 봅니다. 여기가 구글 드라이브가 마운트가 될 거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그 폴더를 들어가 보면, 여기 콜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어,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여기 날짜 포맷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거 있죠. 저희가 오전에 했었던 부분이 CNN Example Best, 그 다음에 2025년 8월 28일 시분초가 붙어 있어서 만들어진 캐러스 파일이 있고요. 만약에 이 똑같은 파일을 다시 한번 실행시키게 되면,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실행시키게 되면, 이 파일을 덮어 쓰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 뒤쪽에 붙는 시간 정보, 월, 일, 시분초, 시간 정보가 바뀔 거기 때문에, 그죠? 또 다른 새로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이름은 똑같더라도 뒤에 붙는 접미사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파일 이름을 CNN2라고 했어요. CNN2 best. 그게 아마 요거일 겁니다. CNN2 best 2025년 8월 28일 5시 16분 29초라고 되어 있네요. 요게 만들어진 파일, 여기서 만든 파일이에요.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얘는 다시 런타임 해제. 네. 자, 이렇게 하고, 파일 만들고요. 제목 정도만 쓰고 저희 다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의 파일 새로 하나 만드시고요.
제목부터 만들까요? 우리 머신러닝 20번째 파일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RNN이라고 할게요. RNN.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이게 파일 이름으로 사용한 건데요.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Recurrent Neural Network이에요. 여기 파일 이름에 RNN이라고 쓴 게 이거고요. 이거 우리말로 얘기하면 순환 신경망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순환신경망은 보통 어떤 데이터들에서 많이 이용이 되냐면요.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주식 가격 예측. 그죠? 어. 그다음에 뭐 날씨 예측.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일 때 순환신경망이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어 처리. 구글 번역기 많이 사용해 보셨죠? 예, 구글 번역기에다가 우리말 문장 넣으면 영어로 번역해 주거나 영어 문장 넣으면 그 한글로 번역해 주거나 이런 거 하죠. 그런 것들을 자연어 처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 문장들도 일종의 시계열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장은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순서가 있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서가 있고 그러니까 문장이 물론 완벽하게 뭐 문법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문법을 완전히 따르지 않아도 문법이 틀려도 대충 이해를 하죠. 하지만 대략적인 순서는 있잖아요, 걔네들의.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그런 데이터들은 약간 시계열과 약간 비슷하게 어떤 단어들의 순서들이 좀 중요한 경우가 있어서 의미를 파악할 때 그 단어들의 순서들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서 이 순환신경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역시나 좋은 성능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한다거나 번역기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자유 처리 등에서 좋은 성능을 주는 인공신경망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합성곱은 주로 동영상,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동영상을 분석하거나 그런 거에 좋은 성능을 내고요. 물론 이 자연어 처리를 할 때에도요, 순환신경망으로만 만들진 않고 합성곱과 순환신경망을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합성곱은 이미지상 사용한다, RNN은 뭐 언어 처리에서만 사용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자연어 처리를 할 때에도 그 합성곱과 RNN을 섞어서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신경망 모델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순환신경망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신경망 훈련, 그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그 영화 리뷰, 사람들이 글로 작성한 영화 리뷰에 대해서 그 리뷰가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를 분류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어 처리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도 순환 신경망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분류에서도 RNN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성한 문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런 비슷한 프로젝트 하신 거 있으시죠? 뭐 평점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뭐 이런. 어, 그럴 때 RNN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데이터셋이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었던 뭐 앱 리스트라든가 패션 앱 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단순한 그 아이리스 데이터 뭐 이런 거와는 조금 데이터의 모양이 다를 거예요. 사람의 언어를 어떻게 숫자화시켜서 표현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졸리시죠?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할게요.